자, 이제 7강 두 번째 애벌레 놀이터 2주차 활동인 열렬아북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표현 수업에서 그 애벌레 놀이터 2주차인 열렬아북을 소개하는 이유는 열렬아북 활동이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달에 그 계절에 맞는 주제 활동에서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렬아북 2주차 활동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애벌레 놀이터 3, 4, 5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 모형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애벌레 놀이터 시즌4는 선생님들이 지도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각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보다는 전체적인 큰 맥락의 이해만 하셔도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들 교육활동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 수업 모형부터 쭉 살펴보고 그 뒤에 각각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교사용 지도서만 참조해도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감성적 숲교육이나 혹은 정서적 숲교육이라고 하는 베이스 안에서 바탕 안에서 수업이 그 수업 내용들만 참조하셔도 만 2세는 진행할 수 있고 만 3, 4, 5세는 수업 모형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업 모형 안에 선생님들이 그 수업 모형만 이해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모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애벌레 놀이터는 계절 주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 1, 봄 2, 여름 1, 여름 2 이런 식으로 1학기는 구성이 됩니다. 즉 4개 주제가 각 연령별로 제공이 되지요. 그 중에 1주차 활동은 네이처인 카드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셨던 카드인데 이렇게 생긴 카드로 저희가 각각 주제별로 32장씩의 사진을 넣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카드를 해석하거나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탐색하는 자연 탐색이 첫 주 활동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열렬아북이라고 해서 이게 1주차가 주제 자연에 대한 탐색 활동이라면 2주차 열렬아북은 그달 주제와 관통하는 중심 목표에 대한 탐색입니다. 이를테면 겨울눈 같은 경우엔 그 나무에 겨울눈이 자라서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1주는 그냥 겨울눈을 탐색하는 거라면 2주는 그 겨울눈 주제에서 전달해야 될 중심 메시지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열렬아북은 우리가 접으면 하나의 작은 미니북이 되고 쭉 펼치면 벌어지면서 그 안의 내용에 동시와 아이들 꾸미기 활동이 있습니다. 그 꾸미기 활동과 동시 활동을 통해서 그 달의 주제를 탐색하는 활동이죠. 3주 활동은 우리 6강에서 알아봤던 생태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접근 프로그램들을 배치해 놨고요. 우리 6강에서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3주차 활동을 하면 되고요. 4주는 생태미술과 생태공예라는 주제로 그 달에 배웠던 내용들, 아이들이 만나 나왔던 내용들을 표현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만들어내는 활동, 그걸 가지고 미술적으로 표현하고 함께 전시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주차 활동은 그 달간에 진행되었던 1주, 2주, 3주, 4주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제 산책하면서 자연 탐색 놀이, 자연 산책 놀이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놀이로 그 주제를 만나 나가는 게 5주차에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한 계절은 6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6주차는 확장 자연놀이라고 해서 교구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자유롭게 놀이하는 활동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1주 자연탐색, 2주 열렬아북, 3주 정서활동, 4주 생태미술, 5주 자연놀이, 6주 확장 자연놀이로 구성되어져서 한 계절 주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주차 열렬아북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이해하시고 나면
저희 애벌레 놀이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심플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차별 내용만 아셔도 각 세부적인 주제별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수업 진행하시는 데 지도서만 참고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렬화북에 대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화북은 이렇게 생긴 교구입니다. 그래서 벌리면, 펼치면 면이 나오죠. 안쪽 면이 있고, 이걸 접고 또 한 번 접으면 이렇게 표지가 덮이게 되고, 앞에는 나무 펜던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구성하는 작은 미니북이라고 할 수 있죠. 속지가 없는 펼치면 책이 되는 미니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최초 제공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고요. 이 종이와 펜던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펜던트는 저희가 오늘 소개할 땐 이 펜던트부터 소개할 텐데, 이 펜던트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고 완성된 뒤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붙여 놓으면 안쪽 작업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펜던트는 오늘 소개는 먼저 하지만 맨 나중에 작업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종이를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바깥면, 안쪽 면이 있습니다. 바깥면은 말 그대로 표지와 정보가 들어있고요. 요 안에는 그릴 수 있는 안에 속 내용과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안에 있는 것을 꾸미는 활동과 이 시를 낭송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열렬화북은 연령별로 계절이 4개죠. 봄일, 봄이, 여름일, 여름이 계절이 4개니까 각 연령별로 4개씩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학기에 또 똑같이 구성되겠죠. 이번 강좌에선 1학기 것만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거고, 패턴은 2학기에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1학기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총 12개의 주제 중에 만 3세는 로제트, 꽃과 벌, 개미, 그리고 매미로 구성되고요. 만 4세는 개구리, 들꽃, 나비, 애벌레로 구성됩니다. 만 5세는 겨울눈, 나무꽃, 딱정벌레, 나뭇잎으로 구성됩니다. 열렬화북 활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열렬화북의 겉표지를 꾸며서 책으로 완성하는 단계이고, 하나는 안쪽 내용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우선 바깥쪽 꾸미기부터 소개할게요. 열렬화북 구성품을 보시면 접히는 접지되어져 있는 종이와 그 다음에 나무 펜던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로제트면 로제트, 벌이면 벌, 개미, 매미 같은 것들이 나무로 따여져 있고요. 이 나무 펜던트를 채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 붙여줄 거예요. 꾸민 나무는 단순히 열렬화북에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장된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책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펜던트 꾸미기, 겉에 꾸미기를 먼저 소개해드리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겉에 꾸미기가 나중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 작업할 때 겉에 그 펜던트가 붙어 있으면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펜던트 작업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건 채색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색칠을 하고 꾸며주는 활동을 먼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깨구리라면 그냥 깨구리 꾸미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호색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잘 안 들키게 얼룩덜룩 무늬를 그려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그린 펜던트를 붙일 건데, 이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책이 가운데가 벌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일 때 반드시 한쪽에만 붙게 해야 돼요. 책의 한쪽에만 붙게 붙여야 그 책이 열립니다. 예, 양쪽에 다 붙지 않고 한쪽에만 붙어야 책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붙일 자리를 미리 봐놓고 그 자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뒤에 스펀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자리에 붙이는 방법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열리니까요. 테이프를 책에 붙이고 그 위에 그 펜던트를 붙인 뒤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색되어진 책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인데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안에 꾸미기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안 꾸미기는 두 가지 활동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하나는 꾸미기 활동이고 하나는 동시 활동이에요. 먼저 꾸미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꾸미기는 각 연령별로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스텐실, 공판입니다. 그래서 공판 재료가 그 각 연령별로 하나씩 제공이 됩니다. 만 3세는 매미 날개 꾸미기, 만 4세는 나비 꾸미기, 만 5세는 나무꽃 꾸미기가 스텐실로 제공이 되고요.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풀어나가는 주제가 있는 거죠. 로제트, 개구리, 딱정벌레는 스티커만 붙여서 프로그램을 풀어갑니다. 다음은 스탬프예요. 도장 찍기로 풀어나가는 건데 이때는 만 3세는 들꽃, 만 3세는 개미, 만 4세는 들꽃, 만 5세는 겨울눈 프로그램을 스탬프로 찍어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 주제가 자연물 꾸미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연물 꾸미기는 우리 로제트와 나뭇잎을 실제 로제트와 나뭇잎을 붙이고 또 하나는 나무로 된 애벌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 3세는 작은 로제트 붙이기, 만 4세는 나무 애벌레 붙이기, 만 5세는 나뭇잎 붙이기라고 하는 자연물 붙이기를 하고 거기에 스티커를 같이 결합해서 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가지죠. 스텐실, 스티커, 스탬프, 자연물. 이 네 가지 형태로 봄일, 봄이, 여름일, 여름이 네 개의 계절 주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꾸미기 활동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스텐실을 보실 텐데요. 스텐실은 두꺼운 종이로 저희가 스텐실 구멍을 미리 뚫어진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미 주제 만 3세부터 살펴보면 매미 날개를 그리는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고 색연필이나 채색 도구로 그 안에 막 문질러서 채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텐실 할 때도 우리가 물감보다 더 좋은 게 그 스탬프용 잉크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제가 한번 나비를 이렇게 외곽선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이번엔 스탬프 잉크를 이용해서 나비를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더니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스탬프 잉크를 이용해서 나비 그리기 활동이 만 4세에는 제공이 되고요. 만 5세는 매화나무입니다. 봄철 매화나무 그리기를 이렇게 스텐실로 합니다.
다음은 스티커 활동입니다. 스티커 활동은 만 5세는 딱정벌레 주제인데요. 딱정벌레, 열렬아북의 딱정벌레 주제는 딱정벌레들이 숲속에, 우리가 숲에 가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많아. 그래서 딱정벌레들이 숲속에서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숨바꼭질하는 딱정벌레 찾으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귀 기울여서 풀에서 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세히 살펴야 볼 수 있지.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주제로 7세 딱정벌레 열렬아북은 진행이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건 스티커인데요. 스티커에는 딱정벌레의 딱지날개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지날개를 떼서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5종의 딱정벌레가 있고요. 각각의 딱정벌레에 딱지날개를 떼서 붙이는데 딱 맞는 답이 있기는 하지만 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 딱정벌레 주제의 곤충들은 곡선 각도가 다 같아서 어떤 딱지날개를 붙여도 맞습니다. 단 숨겨져 있는 딱정벌레를 찾는 거죠. 딱지날개를 5개 찾아서 모두 붙이고 가슴마디와 머리, 다리, 이런 다리도 표현해주고 머리마디와 첫 번째 가슴마디를 채색도 해주면 더듬이도 표현해주고 눈알도 표현해주면 5개의 곤충이 드러나게 되죠. 그 과정을 진행하고 아이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중심 메시지는 숲속에 딱정벌레들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많이 살고 있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만 4세는 개구리거든요. 개구리 주제는 어떻게 꾸몄냐면 동그라미, 알로부터 시작해서 올챙이, 그 아기 개구리, 어른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동그라미 스티커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알 스티커를 먼저 알자리에 붙이고요. 올챙이 스티커를 올챙이 자리, 크기가 다릅니다. 올챙이 머리가 조금 더 크고 알은 좀 작아요. 그리고 입 벌리고 있는 개구리의 입, 그리고 커다랗게 노래 부르고 있는 큰 개구리의 눈알, 점점 동그라미가 커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알, 올챙이, 아기 개구리, 어른 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의 한 사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만 3세는 우리가 꿀벌집이거든요. 그래서 꿀벌집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 하나하나에 애벌레가 방 하나, 알도 방 하나, 번데기도 방 하나, 이렇게 방 하나에 한 마리씩 살아. 그래서 방도 많고 애벌레도 많지라고 하는 주제로 전달됩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오른편 여백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 여분으로 드린 저희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꿀벌하고 그 꽃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붙인 뒤에 줄기도 그리고 꾸며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풀밭을 꾸며주는 활동과 꿀벌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탬프로 하는 활동 소개해 드릴게요. 스탬프는 만 5세는 겨울눈, 만 4세는 들꽃,
만 3세는 개미를 스탬프 활동으로 꾸밉니다. 스탬프는 저희가 만 5세는 반에 갈색 스탬프 잉크만 제공을 할 거고요. 꽃 타는 곳엔 3가지 색깔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검은색, 갈색 계열의 잉크만 제공을 할 거예요. 스탬프 잉크만. 그래서 잉크는 교사용으로 3개씩 갑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표현 활동하면 되고요. 만 5세 겨울로는 갈색 스탬프만 제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눈과 옆눈을 표현해서 쭉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가을, 겨울, 봄이라고 하는 계절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봄 자리에는 잎이 나오는 모양, 가을에는 단풍 든 모양, 겨울에는 겨울눈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계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들꽃은 이제 꽃 관련된 스탬프가 5종이 제공이 될 텐데 각각의 5종의 스탬프를 가지고 찍을 건데 막 찍고 나서 줄기를 그려주고 그 주변에 있는 나비나 벌도 그려줘도 되고요. 꽃밭에 있을 만한 것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개미는 개미굴 안에 개미들이 사는 거죠.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 주제에선 개미집, 개미굴이 주제여서 개미굴마다 개미를 그려주고 개미길에도 걸어가는 개미도 찍어주고 그 안에 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줘도 좋습니다. 개미 찍기 스탬프 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물로 꾸미는 건데요. 자연물로 꾸민다가 자연물을 전체 가지고 모두 다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자연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7세는 나뭇잎 주제에서 실제 나뭇잎을 그 원 크기보다 작은 나뭇잎을 구해서 붙여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엔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뭇잎의 일련을 마치 하루처럼 표현해서 만든 그 속 내용이니까요. 나뭇잎들이 광합성하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돼서 잠든다는 그런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만 4세는 이파리를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라고 하는 주제인데 나무로 이땐 저희가 3마리씩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들어가면 그 애벌레를 그 안에 종이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염색되어져 있는 나무로 갈 거고요. 아이들은 거기에 눈만 그리고 잎을 붙여줄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무나 스티커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붙일 때는 접지선 부분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이 접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 3세는 로제트인데 실제 거기에 붙일 만한 작은 로제트들을 구해서 여백에 붙여주고 나머지 여백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스티커와 스티커가 겹쳐지지 않게 로제트와 로제트가 겹쳐지지 않게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물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는 자연물 주제 활동입니다. 이렇게 4가지 활동으로
그 열렬하북 안쪽 꾸미기 활동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각각의 주제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건 지도서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12개 주제의 중심 주제를 적어놨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시, 동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시 활동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노랑나비 쫓아가다 달맞이 꽃 잡았네. 하얀 나비 쫓아가다 냉이꽃을 잡았네. 앵앵 꿀꿀 따라갔다 광대나무 꿀 얻어먹고 둥근 꿀벌 노란 꽃가루 묻혀서 나도 노란 햇살을 묻혔네. 둥근 꿀벌 노란 꽃가루 묻혀서 나도 노란 햇살을 묻혔네. 꽃과 나비. 꽃인 줄 알고 다가가 보니 꽃 닮은 나비 한 마리. 포로롱 날아오르니 꽃이 나풀나풀 나는 듯해요. 동시는 저희가 제공되는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음률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음률을 가지고 있죠. 즉 언어인데 노래가 아닌 언어적 표현인데 그 언어적 표현이 마치 노래처럼 음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음절로 딱딱 호흡에 맞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동시로 작성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사가 선창 아이들이 그 말을 따라 해보는 거 따라서 읊어보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나누기가 같이 되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풀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꽃이 피지 않는 풀은 없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꽃이 피지 않는 풀은 없대요 하고 따라 하는 거죠. 생긴 건 달라도 피는 때가 달라도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이때 생긴 건 달라도 하면 아이들이 생긴 건 달라도 피는 때가 달라도 피는 때가 달라도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하면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이 핀대요 이렇게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실제 꽃이 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풀은 꽃이 핀다는 정보도 주고요. 그 다음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꽃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사진자료도 제시해 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건 모든 풀은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은 꽃을 피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이 메인 풀꽃 주제에서의 테마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에 어울리는 문장 하나 만들기를 할 건데 저희가 딱 줄 겁니다. 이를테면 아이들하고 산책하면서 만났던 꽃 이름을 넣게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죠. 펜지도 꽃이 핀대요. 제비꽃도 꽃이 핀대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에 꽃이 핀대요 라는 말은 그대로 넣고 앞에 무엇을 넣을 거냐를 비워놓고 아이들이 채워보게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언어적 표현을 하고 나면 옆 밑에 아이가 했던 걸 선생님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열려라 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들하고 가장 먼저 만나서 동시 영상을 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시 주고받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미기를 하죠. 이제 스텐실, 스탬프, 스티커, 자연물 붙이기 같은 꾸미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아이들이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로 아이들만의 언어적 표현을 마주 이야기처럼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서 거기에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덮어서 표지에 펜던트를 꾸며 붙이면 이 활동은 끝납니다. 심플하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면 아주 길게도 수업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강좌 그 4강을 4강, 5강, 6강, 7강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실 때 선생님들 제가 그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해오셔야 되는 목록들 준비해서 오시면 이번 강좌를 마치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실습을 하고 2월 말이나 3월 중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날이 좀 따뜻해지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봄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또 가질 거니까요. 이후 선생님들하고 안녕숲쌤 활동 더욱더 재밌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